지금부터는 매일 장보는 남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슈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겠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또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네,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같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 전주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에는 3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월요일 시장 아침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그 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강 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언론의 보도입니다. 지금 처음 그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필요한 긴급 물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종목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의 대응론이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많이 또 적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요일 오후에는 이 부분이 오보다 특별히 성과가 없었다라고 다시 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그 현재 일본 규제에 따른 대응 방법이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핫 이슈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도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좀 잡아주고 개별주 또 상승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겠죠. 바이오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은 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IT 부품 소재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다시 보자 신규 상장주라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또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주가 크게 눌린 이후에 비상장일 때 이제 투자했던 VC들 다 빠져나가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많이 띄우는 경향이 있어요. 첫 상장일에 주가 크게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가 잘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상장이나 아니면 공모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이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공모에서 물량 받기만 하면 일단 상장하면 2배다. 뭐 이런 인식이 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상장한 이후에 또 첫날 상장 시초가에 투자하면은 손실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는 부분. 그래서 충분히 그 들어갔던 비상장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 때 들어갔던 물량들 손절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좀 종목 반등하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에서 오늘 이제 한 종목을 골라오신 것 같은데 바로 종목 공개를 해보죠. 네, 오늘 그래서 자, 말씀드릴 종목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스마트폰 모듈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를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뭐 워낙 이제 업력 자체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많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생소한 올해 3월에 이제 상장이 됐더라고요. 네,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6개월이 아직 안 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는 개념으로 네. 오늘 드림텍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후에 추세가 일단 뭐 단기 상승 후에 조정 크게 받은 종목이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상장일 저점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약간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한 몇 개월 된 종목들의 패턴이 그래요. 네.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그다음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재반등하는 구간이 신규 상장한 그 지점까지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신규 상장주는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디 크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상장한 이 가격 있잖아요. 그죠? 상장한 가격 기준으로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기술적 반등 자리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 인도 법인, 그리고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부품 소재를 또 공급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어떤 지금 삼성전자의 자체 생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력갱생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직접 뭐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부품 공급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오로지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들 그리고 금요일에 동진 세미캠이나 그다음에 후성 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한번 볼게요.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도 보시면은 자, 멀리 볼게요, 멀리. 자, 최근에 자세히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물량 매집하고선 주가 상승한 이후에 떨어지나 싶더니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줬어요. 3분봉상 볼게요. 자, 분봉 클릭하고 3분 클릭하면은, 자, 좀 더 멀리 볼게요. 금요일 날 장중 내내 주가가 더 멀리 보면은, 자, 금요일 날 장중 내내 주가가 저점에서 박스가운 행보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종가 부분에서 상승 마감을 한 거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종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램 테크놀로지도 볼까요?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에 편입을 한 종목인데 보시면은 지금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금요일 것만 자세히 보시면은 램 테크놀로지 보면 초반에 이제 강한 상승세에 나왔다가 장중 내내 조정을 보였어요. 그죠? 물량 털고 개인들이 이 종목 이제 안 가나 보구나 해서 이제 매도를 할 때 마지막에 그죠?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렌테크놀로지도 5,900원 라인을 또 맞춰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수급 들어오면 상승 시킨다는 이런 사인으로 좀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품주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불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얘기 나오는 종목들이 아마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주말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긴급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뭐 자력갱생과는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물량을 일본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보도가 오보였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물량 뭐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좀 매집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 뭐 추가 급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는 그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의 불매 운동 관련주도 뭐 유니클로도 사실은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우리 많이 쓰는 유튜브는 한국 법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볼 때 그 광고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공짜로 보는 건 아니죠. 광고 수익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버랑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유튜브 구글이죠. 반반씩 나누는 시스템인데, 그 수익이 전부 다 해외 법인으로 잡히죠. 우리나라에는 한국 법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그 국내에 세금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낼 게 없어요. 하지만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법인, 롯데랑 그다음에 유니클로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한국의 세금이 잡히기 때문에 불매 운동을 하면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유니클로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세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봤을 때 유니클로나 뭐 이런 그 불매운동 관련주는 단기간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을 거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좀 큰 물줄기로 하고 있는 이런 그 소재 부품주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드림텍이나 아니면은 그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후성,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저가 여행사 관련주들도, 제주항공 한번 볼게요. 제주항공 보면은 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최근에 그 유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불매운동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최근에 뭐 보면은 굉장히 성수기 아닙니까?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저점이 나오면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에어 한번 볼까요? 진에어도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진에어도 보면은 지금 일봉상 최근에 주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셔도 주가가 툭툭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3주 연속 저점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저점에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늘 저점을 잡으려면 우리가 대중과 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의 기술적인 흐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이 매일장부들 남녀에서 소개가 된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 드림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들과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놨더니 약간 목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드림텍 투자 포인트 보면은 2019년 3월 14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원래 이제 업력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PBA 모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뭐 휴대폰 부품, 그리고 뭐 자동차 전자, 여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일을 헬스케어 쪽도, 네, 의료기기 쪽도 하고 지문 인식 센서 등등 많은 그러니까 정말 본질에 좀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좀 후방에서 전방 기업도 좀 계속 이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은 워낙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현재 이제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좀 그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 드림텍은 그 전부터 상당히 베트남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자회사 토작보 사업 확대 관련해서 드림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저는 그 일본의 규제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반드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주말에 이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언론도 물론 국내 언론 뉴스도 보지만 약간 이제 그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성향이 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언론하고 그다음에 일본 언론 내용들도 전부 다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뭐 영어나 일본어를 뭐 원서를 읽을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보는데 뭐 저는 그래요. 현재 뭐 일본 내에서 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반항 감정이 네.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물론 있지만 일본 자체적으로 그건 일부 언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거용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 관련해서 내용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신성통상이나 뭐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어떤 그 불매운동 관련주로 주가 크게 급등했다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또 한 번 급등은 가능하다고 봐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하지만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반일 감정에 또 그 전적으로 좀 그 의지하는 테마주도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그 스마트폰 부품 소재나 아니면은 이 불산 관련주들 여러분들 또 최근에 금요일에 장중에 약간 그 동진 세미캠이나 램테크놀로지 후성이 살짝 눌렸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불산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맞아. 그 나와서 기사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네. 질문을 받았어요. 전문가님 러시아에서 불산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불산 관련주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최우방이었던 일본과도 관계가 틀어져서 불산 공급이 막혔는데 러시아라고 솔직히 다르겠습니까? 러시아라고 해서 나중에 사이가 또 좋아지라 지금이야 뭐 그냥 지금도 그렇게 뭐 좋은 사이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러시아가 전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불산을 의지했을 때 러시아가 또 마음 바뀌어서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동안 환경 규제에 묶여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못했었던 이런 불산 관련주들. 그러니까 국내의 하청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은 이 기회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네. 드림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 바닥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좀 종목이고 최근에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최근에 거. 이제 5월 이후로는 조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맞아요. 네. 하락 추세 진행되고 바닥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드림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그 보면은 어떤 그 시장의 큰 테마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좀 이어질 만한 그런 테마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그리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의 수급이 이번 주에도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는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드림텍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